자, 그래서 이 흉추, 이 과후만에 대해서 만약에 상지에 문제가 있었다. 그 중에서도 상지에 대한 가동성에 문제가 있었다. 그러면 특히나 경관절의 가동성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데, 이 경관절에 대한 가동성 확보는 이 경관절 충돌 증후군 운동편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. 여기서는 흉추 그 움직임 조절 학습에 대한 것만 다루어 보겠습니다. 자, 흉추 움직임 조절 학습은 이러한 오픈북 동작에 의해서 접근해 볼 수가 있어요.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 바와 같이 지금 하체를 보면 위에 있는 다리는 고관절 굴고 슬관절 굴고,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부분은 고관절 신전, 슬관절 신전. 그래서 편측에 대한 회전을 만들 거기 때문에 얼터너티브 패턴을 유지했어요. 만약에 이렇게 스퀘어로 둘 다 90도로 만들어도 무방합니다. 하지만 개인적으로 편측이었을 때는 얼터너티브 패턴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왜냐하면 다 딸려가요. 고정이 안 돼서 다 딸려갑니다. 그리고 이 반쪽에 대한 회전을 만들기 때문에 아래쪽에 있는 상지에 대한 위치도 어느 정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수평면으로 두는 걸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만약에 이 흉추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나오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밑에 머리를 받쳐줘서 들고, 경추에 대해서 들고 있어야 되는 이 안정화에 대한 그 요구량을 줄여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. 그리고 자, 이제 이 상지 모양을 보면 이게 앞으로 쭉 뻗었죠? 그러면 회전할 때는 옆으로 벌릴 거예요. 외전을 만들 겁니다. 그러면 자, 어느 정도 회전을 했을 때 옆에서 봤을 때 이 정도까지는 회전을 했는데 여기서 팔이 안 넘어가니까 이렇게 더 꺾었어요. 팔만 넘어갔네. 요건 안 넘어가고. 그 요 부분에 대한 무리가 가겠고, 오히려 팔이 먼저 가면 흉추에 대한 움직임을 방해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동작을 할 때 요 일직선에서 넘어가지 않도록 잘 주의해서 잡아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만약에 이게 조절이 안 돼요, 이 사람이. 그러면 이 뒷머리에서 팔을 외회전시키는 방식으로 해도 되고, 아니면 경관절에 이 사람이 경관절 그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미 알았어요. 그러면 이 사람은 흉추에 대한 움직임 조절만을 다루어 보고 싶으면 이 내회전이나 이렇게 내회전이나 아니면 가슴 앞에 팔을 두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상디에 대한 어떤 부담을 줄여주는 것을 권장합니다. 그리고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렇게 돌다가 첫 번째 데드 포인트를 만났어요. 데드 포인트는 뭐냐면 더 이상 자력으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여기서 우리 검사자가 밀어주나요? 그렇게 늘어날 성질이 아니죠. 자, 지금 이렇게 얼터너티브 패턴, 그러니까 스플릿 패턴으로 다리를 올려놨죠. 이 상태에서 만약에 요게 걸어놓고 이 스플릿 패턴으로 아이소메트릭 컨트랙션, 등척성 수축으로 움직임 없이 강하게 힘을 빡 주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안정화가 갑자기 늘어날 거예요. 그리고 다리뿐만이 아니라 이 팔도 바닥 쪽을 강하게 눌러주면 어떤 일정한 패턴화되는 근활성을 만들 수가 있어요.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시즌2에서 가르쳐 드릴 부분이긴 하지만 사람 몸에는 축 반응이 있어요. 움직임에 대한 축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같은 쪽에서 익스텐션 패턴으로 이렇게 축이 하나 만들 수 있겠고요. 또 이렇게 대각선으로 축을 만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축을 바탕으로 요 나머지 반쪽을 넘길 수 있는 안정화 축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. 단순히 그냥 힘줬으니까 나머지 버티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것보다 이런 축에 대한, 몸에 대한 축에 대한 개념을 알고 있으면 나머지 부분에 움직일 때 계산하기가 훨씬 편해져요. 자,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넘기기 전에 이 나머지 부분에 아이소메트릭, 움직이지 않고 근활성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힘을 주게 되면 이 부분에 넘기는데 데드 포인트를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런 경우를 다시 뒤에서 해석해 보면 여기서 데드 포인트가 있었지만 가동성 문제라기보다는 나머지가 안정화를 확보해 주니까 이 부분이 더 조절하기 편해지겠구나. 그래서 넘어가는 향상된 그 범위를 경험시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. 또 요 정도까지는
가동성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 문제였구나라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런데 넘어가다 보면 두 번째나 세 번째 데드 포인트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면 그때 이런 방식을 계속 쓸 수는 있지만 아무리 해도 넘어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. 그때는 다시 앞에 흉추 검사를 들어가서 이게 안정성 문제였던 구간에서 가동성 문제인 구간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. 그때는 가동성에 관련된 그 솔루션을 접근하면 되겠습니다.